황지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졸업하시고 연서대 영어병리학과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언어병리학과로 박사 취득하셨습니다. 여러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언어청각빙상학회 재무이사 학술위원장, 그리고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윤리위원장, 그리고 실업증, 임상실업증, 그리고 실업증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커미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뇌 자극학회인가요?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해보고요. 학회도 아마 처음 참석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병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정신과 백그라운드도 많으신 것 같고 한데 저희 과는 사실 제 전공은 스트로크 환자나 치매 환자들의 언어 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언어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에피커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해왔던 지난 한 15년간의 연구인데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요즘 최근에 이렇게 뉴로 모듈레이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시작하게 된 게 VNS하고 뭐 TDCS 방금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비헤이비어럴하게 테라피를 하는 랭귀지 테라피랑 인지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뉴로 모듈레이션이 사실 주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는 지금 20분 저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있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 VNS 뭐 많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언어와 인지를 하다가 미주신경 자극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하고 저희 랩에서 방금 이제 정용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제간 융합 연구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도 뭐 언어 인지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뇌 자극이나 그리고 또 브레인을 보는 다양한 그룹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다학제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한 한 3가지 스터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에이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VNS라는 게 과연 그 노년층의 작업 기억이나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쪽으로 넘어가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에이징하고 히어링 로스, 즉 난청으로 인한 그 치매,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치매로 디벨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란셋의 유명한 페이퍼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에이징인데 히어링 로스 있는 파퓰레이션에서 VNS 이펙트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주신경 하면 다들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자어가 너무 재밌고 그 영어랑도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미로나 아니면 미아 뭐 길을 잃는 그 미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잃고 질주하는 신경인데 보면은 정말 제가 그 브레인하고 그 오장육부를 다 도는 이렇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질주하는 신경은 아마 뇌신경 12개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는 조금 언어하고 인지 기능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경계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뭐 뇌신경은 좀 퍼리프럴한 레벨이 많아가지고 저는 브레인에 좀 업레귤레이션에 관심이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이 신경은 신기하게도 이 브레인하고 바디를 다 커넥션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했지만 더 신기했던 거는 베이거스 너브가 사실 그 에필lep시로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테이션 해서 자극하는 게 FDA 승인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는 너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오시는 스트로크 환자들이나 언어장애 환자들이 뭐가 좋아진다고 해서 여기 수술을 받아서 그걸 좋아지게 만드는 리헵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언어 치료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라 우리랑 상관이 없네 라고 했다가 보니까 이 베이거스 너브가 신기하게도 귀 쪽으로 이렇게 오리큘러 브랜치가 있다는 게 또 보고가 나오면서 이러면은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인지기능 향상은 좀 어렵지만 귀 쪽에 나와 있는 이 오리큘러 브랜치 자체가 이게 뭔가 뇌의 하유 레벨하고 커넥션이 있다면 이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쪽에 나와 있는 미주신경을 non 인베이시브하게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제 미주신경 기계가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커넥션은 여러분들도 잘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NTS의 브레인스템에서 출발해서 로커스 솔리우스를 자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뉴로트랜스미터를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게 되면 재미있게도 이게 이제 히포캠퍼스나 탈라모스 그 딥브레인을 거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더 고기능적인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 쪽에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되면서 그렇다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언어하고 인지 조금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에 태핑할 수 있는 루트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봤더니 뭐 펑셔널 MRI 스터디도 좀 있고 해서 근거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 에이징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조금 더 그 사이콜링비스틱한 베리어블을 체계적으로 이제 조절해서 본 연구들은 아직 드문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랩에서 저희도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전성범 교수님이라고 저희 전작과 그리고 임창원 교수님하고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제간 융합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징 파퓰레이션에서 TAVNS 이펙트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뭐 백그라운드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희가 스터디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워킹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적 작업 기억하고 그러니까 언어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그 비언어적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비주얼 스페이셜 워킹 메모리 이 두 가지 이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티뮬레이션 액티브하고 쉬운 조건으로 갔고 그리고 요 테스트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런 테스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트레디셔널하게 뭐 MRI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워킹 메모리 엠벡 테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한 이 엠벡 테스크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레코그니션 베이스 엠벡이라기보다는 요 시멘틱 캐리고리를 디시전하게 만드는 언어적 엠벡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과일인 레몬하고 그 다음에 동물인 그 캣, 그러니까 뭐 고양이 이렇게 한국어로 제시가 됐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일인 복숭아가 나오면 히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엠벡 하면은 뭐 같은 숫자가 원백에 나왔냐, 투백에 나왔냐를 이제 히트하는 테스트가 많이 이제 친숙하실 텐데 저희는 시멘틱 백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지만 조금 어려운 과제로 저희가 링귀스틱 과제를 잡았고 그다음에 비주얼 스페이셜 과제도 저희가 진짜 많이 파일럿 했다가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기게 된 게 이제 도형 과제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그 에이징 파퓰레이션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심플하게도 요거를 이제 두 개, 투백 같은 경우는 두 개 전에 있는 도형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한 80명의 노년층을 했는데요. 뭐 그 사이에 MMSE 안 맞고 뭐 GDS 디프레션 있고 이러신 분들 지금 아웃되고 한 76명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76명의 데이터를 다 같이 넣고 분석했더니 샘플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유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VNS 이펙트는 유의한 게 없는 것일까라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데이터를 이제 로 데이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무슨 퍼즐처럼 올라올 때가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들하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할 때 언어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치료의 비헤이비얼 트리트먼트가 나오면 모든 환자가 그게 다 베네핏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리스판더와 넌 리스판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 VNS가 전체를 넣었을 때는 마치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리스판더와 넌 리스판더의 개념으로 우리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사람과 좀 나빴던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해서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게 히트레이스로 0, 1 바이너리 코딩 시스템이잖아요. 엠벡 테스트가 맞으면 1점이고 그냥 히트를 못하면 0점이라 이거를 사실 찬스 레벨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확실히 찍은 사람은 그냥 찬스 레벨 퍼포먼스라고 해서 로우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찬스 레벨보다 확실히 어버브 찬스다라고 했을 때 하이 그룹으로 퍼포먼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링귀스틱 그룹은 이제 총 13명, 56명이 이제 그룹핑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페이셜 아까 했던 그 엠백은 26명, 48명 이렇게 다시 그 캐리고라이제이션이 그룹이 다르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VNS는 이제 파라미터 세팅은 저희가 토닥에서 나온 올리오 스테이트 디바이스를 썼고요. 그다음에 25Hz로 200 펄스 폭을 사용했고 30초 온 시키고 또 30초 껐다가 이렇게 듀티 사이클은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TFNS 할 땐 15분 프리스팀하고 그다음에 30분 동안 지금 말씀드린 그 엠벡 태스크 언어 비주얼 스페셜을 그냥 계속하면서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썼고요. 쉔 그룹 같은 경우에는 30초를 앞에 줬다가 그다음에 끝날 때쯤 다시 30초를 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에이징 파퓰레이션 within subject variability, 그러니까 between subject variability가 워낙 커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일주일 이상의 그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두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룹이 들어갔고 태스크 디피컬티는 아까 원백, 투백이 있고요. 원백은 아무래도 쉽겠죠. 그리고 투백은 두 개의 전걸 판단해야 되는 건 좀 어렵고요. 스티뮬레이션은 쉐임 컨디션과 이제 액티브 컨디션으로 해서 통계 분석을 한 결과 간단하게 이제 그 메인 메시지만 좀 전달을 드리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로우 그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찬스로 이제 찍어놓은 맞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백에서만 쉐임에 비해서 액티브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관찰이 됐고요. 근데 완전 반대지만 너무 재밌게도 하이 그룹 원래 잘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투백에서 액티브에 스티뮬레이션 들어가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언어적 엠백을 했을 때 결과고요. 비주얼 스페이셜 엠백을 했을 때도 굉장히 유사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보시면 그 투백에서는 저기 그 로우 그룹에서는 둘 다 증가를 하죠. 액티브를 했을 때. 하지만 하이 그룹에서는 유의한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VNS가 역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로우 퍼포먼스한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이 퍼포먼스한테는 굳이 하면은 더 안 좋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퍼포먼스가 좀 낮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런데 과연 이런 메커니즘이 어떤 브레인 펑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하고 이게 정말 또 우리 그룹 안에 또 안수라 교수님이라고 또 브레인 모델링을 잘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이 계셔서 학제가 융합적으로 비헤이비어라는 정말 이런 파인딩이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인을 모델링 했을 때도 우리의 비헤이비어 패턴하고 펑셔널 커넥티비티 패턴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게 맞냐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5년 올해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래서 FNUS를 써가지고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보고 그 다음에 버추얼 브레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그 지금 파인딩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브레인을 보게 된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FNUS 사용을 했고 레프트하고 라이트 쪽에 레트럴 쪽 PFC하고 벤트럴 쪽하고 그 도설 쪽의 PFC의 ROI를 네 군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모그래픽하게 파티시펀트는 저희가 지금 그룹핑을 앞 스터디에서는 언어하고 비주얼 스페이셜을 이제 두 개를 다 각각 그룹핑을 해서 살펴봤는데 이 스터디에서 FC를 보는 스터디에서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주얼 스페이셜이 도형을 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메인 이펙트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못한 과제에서 찬스 레벨 진짜 못한 사람, 잘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NUS에서 나오는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보시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던 스토리가 또 나와요. 뭐냐면 쉐임에 비해서 액티브인데 로우 퍼포먼스 그룹에서만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더 흥미롭게도 레프트 라이트 커넥션보다는 벤트럴 도설 커넥션에서만 이런 파인딩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론탈이 나름 넓다면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레프트 라이트보다는 위아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낮은 사람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만 바꾸는 그런 행동적인 결과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가 비헤비어럴하게 파인딩을 한 거고 이제 안토라 교수님한테 이제 브레인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지 해서 안소라 교수님이 하신 역할이 이제 커플링 파라미터라는 거를 그 모델 안에서 인터노드 인터랙션에 얼만큼의 이제 스트롱한지의 어떤 파라미터로 정한 다음에 인터노드 커넥션이 이제 강하게 했을 때, 약하게 했을 때 이 VNS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홀브레인으로 일단 봤는데요. 보시면 너무 낮을 때는 VNS 이펙트가 없고 이렇게 많이 조금 올리면은 VNS 이펙트가 여기저기서 이제 관찰되는 어떤 브레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뭘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커플링 파라미터를 더 올려보자. 왜냐면 우리도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한테서는 나빴고 사실 낮은 사람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플링 파라미터를 이제 굉장히 맥스로 이제 0.13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들은 커플링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이제 낮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VNS를 하면 노란 점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플링 파라미터가 낮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VNS 이펙트가 있는데 커플링 파라미터의 인터커넥션 노드가 예를 들어 세진다. 이런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히려 VNS 이펙트가 네거티브하게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디서 많이 우리가 봤던 그래프와 굉장히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헤비어럴하게 파인딩한 게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도 우리가 같이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얻은 교훈은 VNS가 아무나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커넥션이 너무 좋고 또 굉장히 하이 펑셔널한 그런 브레인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좀 펑션이 떨어져 있고 비헤비어럴하게도 안 좋고 커넥티비티도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노년층에게는 이게 오히려 퍼포먼스도 좋아지게 하지만 펑셔널 커넥티비티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터디는 이제 히어링 로스가 있는 그 환자들인데요. 이것도 올해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뭐 이 그림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너무 유명한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그 미들라이프에서 히어링 로스가 디멘시아를 예측한다는 이제 란셋 페이퍼가 나온 다음에 저희도 히어링 로스와 디멘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패러다임으로 여기 지금 히어링 임페어드가 있는 노년층 20명과 티피컬 히어링을 갖고 있는 36명의 그 노년층에 이제 분석을 해서 이들의 VNS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간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어링 임페어드 그룹이 그러니까 쉐에 비해서 액티브일 땐 좋아지는데 티피컬 히어링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백에서 요거는 이제 그룹에 대한 효과는 아니고요. 그 투백이 좀 더 어렵고 히어링 임페어드가 당연히 어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제는 아시다시피 듣고 하는 과제가 아니라 그냥 전혀 청력에 부담이 없는 엠벡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히어링 로스가 커그니티브 디클라인하고 관련이 있나라는 거를 또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VNS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non-invasive한 뉴로모듈레이션인데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이 이제 실업증 환자들의 언어 치료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TDCS나 TMS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리전이 있는 그런 브레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TAVNS가 조금 전혀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베니핏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 스터디는 실업증 환자에서 TAVNS에서 지금 요거는 헬시 브레인이기 때문에 사실 원타임 스터디로 끝났지만 지금 10회기 이상 언어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TAVNS를 했을 때 실업증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넥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